심야에 숨겨진 공포 맛집 레스토랑, 공포 식당 루아. 안녕하세요. 공포 맛집 레스토랑 루아의 매니저 루아입니다. 고객 여러분들은 가위에 눌리거나 귀신을 목격하는 등 미스테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위에 눌려본 적은 있는데요. 많은 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팩트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가위에 눌려본 적 있거나 아니면 귀신을 직접 목격한 분들, 또는 귀신을 보는 것이 일상인 분들도 있을 테고, 무서운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실제로 직접 본 적은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경험의 여부는 이렇듯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경험한 분들이 존재한다는 건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역시 수많은 괴담썰이나 경험담들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경험 유무를 막론하고 공포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찾아다니며 흥미를 느끼는 분들도 많죠. 그렇다면 전설괴담, 도시괴담, 현실괴담 등 한국에서 일어난 괴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고객분들을 위해 준비한 코너, 공포 레스토랑 루아의 두 번째 메인 메뉴입니다. 루아의 소름 파스타. 그 첫 번째 이야기, 폐가의 무당춤입니다. 여러분은 폐가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나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가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흔히 폐가에 가는 행위 역시 많은 전문가들은 위험하다며 자제를 당부하고는 합니다. 강령술과 비슷하게 폐가를 다녀온 뒤 빙의가 되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험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이야기는 이처럼 흉가에 다녀올 때 기괴한 경험을 한 분의 썰입니다. 사연자분은 이 일을 계기로 흉가 같은 곳은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 시절 한 시골 분교를 다니던 사연자가 본인이 살던 동네 폐가에서 겪게 된 경험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루아의 직원이 그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재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니저님의 지시를 받고 오게 된 이 이야기를 재현해드릴 루아의 직원입니다. 고객님,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당들도 무서워한다는 귀신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아기 귀신. 둘째, 웃고 있는 귀신. 셋째, 춤추고 있는 귀신. 이번 이야기는 그중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춤추고 웃고 있는 귀신에 대한 썰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식사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서빙해드리겠습니다. 주문번호 444번 손님 주문하신 소름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일을 겪은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의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전교생이 6명에 불과한 분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워낙 당시 저희 학교는 작은 시골에 위치한 분교라서 정해진 시간표조차 없이 학업이나 노는 시간이 정해지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친구 무리들은 매일 운동장에서만 노는 것에 실증이 들어서 담임 선생님께 자연학습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산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마을에는 마을 뒤편에 성황당이 2개 있었는데요. 그 성황당 주변에 있는 나무에는 오색천이 휘감겨 있어서 분위기가 매우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옛날부터 마을의 어른들께서 이 성황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그곳 근처에는 맑은 개울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끼리 모여서 놀다 보면 이 개울가의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잖아요. 결국 그날 오전에 저를 포함한 친구들 6명은 그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하며 이곳을 찾지 않았지만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고 숲으로 우거져 있어서
저희가 피서지처럼 놀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죠. 그렇게 저희는 이곳에서 발을 담그고 가재를 잡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 중 한 아이가 이 개울가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올라가 보자며 호기심 가득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말에 저희도 문득 호기심이 들어 함께 위로 올라가 보기로 했죠. 한 40분 정도 올라갔을까요? 그곳에서는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오한이 들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또한 대낮임에도 숲이 울창하게 둘러싸고 있어서 밤처럼 어두컴컴했죠.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인지 이곳에 있던 저학년 동생들이 겁을 먹고는 다시 내려가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6학년인 형과 함께 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지 동생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며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20분 정도 더 올라가니까 개울가 옆으로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이 집은 아주 오래된 느낌의 낡은 나무 집이었는데요. 의아했던 점은 이렇게 오래된 집임에도 불구하고 집의 문과 창문의 창호지는 찢어진 곳 하나 없이 누군가 관리라도 하는 것 마냥 깨끗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곳을 아지트로 결정하고 탐색해보기로 했는데요. 6학년 형이 앞장섰고 저는 형의 뒤를 따르며 집의 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고리를 잡는 순간 기분이 뭔가 쎄하더라고요. 심지어 문고리에는 빨강, 파랑 등 각종 오색 천이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지만 그때는 이미 6학년 형이 천을 풀고 문을 열어젖힌 후였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도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안에 들어서자 집안 벽에는 부적, 신문지 등으로 도배가 가득했고 가구들에는 먼지가 잔뜩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찬찬히 집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쾅 하며 집의 문이 세게 닫혀버렸습니다. 저희 무리는 당황해서 문을 열기 위해 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은 꿈쩍 않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힘을 합쳐 밀어도 덜컹거리기만 할 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저와 6학년 형도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 혼미한 상태에도 어떻게든 문을 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저희가 있던 집안 문의 창호지도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바람에 떨리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창호지를 손톱으로 빡 긁는 듯한 소리까지 났죠. 이런 공포심 최고치의 상황에서 저희들은 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나서야 가까스로 이곳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내달려 멀리까지 내려오자 친구들은 모두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그 흉가에 갔던 동생 중 한 명이 저에게 아까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동생의 말로는 그 문을 부수고 나와서 달리고 있을 때 잠깐 뒤를 돌아보았는데 흰 머리를 길게 풀어헤치고 검은색 소복을 입고 있는 여자가 까르륵 소리를 내면서 그 집의 문을 꽉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순간 저희는 모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혼이 날 것 같아 이날 겪은 모든 일들을 마을 어른들께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요. 그날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그때부터 또다시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이상하게 한기가 느껴지고 추워서 간단히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엄마에게도 이날 겪은 일을 차마 말하지 못한 상태라 혼자서 너무 무서웠죠. 그때 혼자 있던 방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을 꺼둔 상태라 보이지는 않았지만 방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는데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천천히 떴습니다. 그때
제가 누워있던 발끝 부분으로 누군가가 서서 내려다보고 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 실루엣이 점차 드러나자 보인 것은 놀랍게도 좌우로 천천히 몸을 흔들며 무당이 굿을 하듯 방방 뛰면서 춤을 추며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가족들이 무슨 일이냐며 달려오셨죠. 결국 저는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가 어두운 표정으로 물으셨죠. 명호야, 혹시 그 집에서 나올 때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왔니?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내일 당장 무당을 데리고 그 흉가에 가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고열에 시달렸고 다음날 아침 제가 가족들의 간호를 받는 사이 할머니는 어제 말씀하신 대로 무당을 만나러 가셨다가 그 무당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함께 온 무당은 우리 집 문을 열자마자 소금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무리이겠구나. 이 악귀를 쫓아내기에는. 결국 며칠 후 무당은 다른 무당들을 몇 명 더 불러서 함께 굿을 시작했고 저와 친구들은 무당들이 함께 굿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춤을 추며 굿을 하던 무당 중 한 명이 빙의된 것처럼 웃더니 우리를 쏘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왔어? 왜 내 집을 망쳐놔? 무당은 이렇게 말하며 저희 몸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예전에 봤던 그 귀신처럼 기괴하게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집 문을 박차고 들어가더니 제 방을 뒤졌습니다. 잠시 후 빙의된 무당이 제 방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새하얀 창호지 하나였습니다. 무당은 이 창호지를 품에 안고는 돌아가겠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이때 그 무당을 따라간 구경꾼의 말에 따르면 귀신이 쓰인 상태의 무당은 우리가 갔던 흉가로 돌아갔다는데요. 그곳에서 무당은 흉가의 벽에다 아까 저희 집에서 가져왔던 창호지를 붙이더니 한 번만 더 자신의 집을 건들면 이 마을 사람 전부를 죽이겠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사실 의아하게도 한쪽 벽에 창호지만 벗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빙의된 이 무당이 이 창호지를 가지고 가서 붙인 거였습니다. 이후 굿이 끝나면서 우리가 갔던 흉가가 위치한 개울도 폐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저와 친구들은 마을 어른들에게 꾸중과 동시에 다시는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받게 되었죠. 그 경험 이후로 저희 스스로도 다신 가고 싶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렇게 이 일은 해결되는 듯 했으나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의문인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굿을 할 때 당시 왜 내가 가져온 적도 없는 흉가의 창호지가 우리 집에서 나왔을까? 였습니다. 이 미스테리에 대한 비밀은 당시 같이 그 흉가에 갔던 6학년 형의 고백을 통해 밝혀졌는데요. 형의 말에 따르면 과거에 그 흉가를 갔던 시절 그 형 역시 기괴한 일을 하나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폐가에서 도망쳐 나오고 있던 때 형은 누군가가 자신의 손목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자신이 가져오지도 않은 하얀 창호지가 형의 손목에 감겨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겁이 나서 그 창호지를 찢어버리고 그대로 도망치려다 문득 이 창호지를 가지고 가야만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믿어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창호지를 저의 주머니에 몰래 넣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이 폐가에 있던 귀신이 이 창호지에 따라붙어 저를 따라 저의 집으로 오게 된 것이었죠.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알게 된 사실이라 그 형을 원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을 계기로 제가 다짐하게 된 것은 이러한 폐가나 폐교 같은 곳들은 분명 버려지게 된 이유가 있고 귀신들이 존재하기 가장 좋은 장소이기에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호기심으로 흉가 같은 곳에는 부디 가지 않으시기를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폐가에 다녀온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귀신이 이미 들러붙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녀왔던 분들이라면 혹시 모르니 반드시 그날 입은 옷은 버리거나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의 뒤에 있는 귀신이 당신이 잠든 사이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와 함께 무당충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기까지 루아의 소름 파스타 첫 번째 이야기 폐가의 무당춤이었습니다. 고객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식사 되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소름이 돋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폐가 같은 곳은 함부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면발과 짜릿한 양념이 어우러진 소름맛 파스타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공포 맛집 레스토랑 루아에서 맛있는 하루 되세요.